서해 공무원 유가족인데 이분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북한이 어떻게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2020년 9월 22일)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선박에 의해서 발견됐죠. 유족 측이 공개한 1심 판결문 내용 중입니다. 북한 지휘부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7.6mm 기관총으로 사살하고 분호하라. 그러자 북한의 현장 요원이 완전 없애버리는 소리냐. 그러자 북한 지휘부가 간장 이용해 깨끗이 처리하라 라고 지시를 했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감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당시에 어떤 내용을 감청하고 있었을까요? 살려달라고 통신 감청. 구명조끼 우리 거 아니고 남조선 사람이다. 살려달라고 한다. 국적 물어보니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이거 다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나 살아있다 감청하고도 방치. 이게 논란인데 판결문에 포함된 해경 작성 문건을 보면 이 씨가 구조 인양되지 않은 채 해상에 떠 있었고 살아는 있으나 눈밑이 검게 변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라는 첩보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안타깝군요.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에게 깊은 안타까운 말씀을 표합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네. 북한이 어떻게 우리 국민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북한을 취재해온 취재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저 상황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정부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밑이 까마고 살려달라고 하고 애원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죽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다 감청하고 있었는데도 왜 구하지 않나. 법적인 책임 말고요.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내용이 이제 실시간으로 감청이 됐고 다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저게 법적인 문제, 죄가 되느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고 왜 저런 상태를 방치를 했을까? 정부, 대통령, 응?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국민의 어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 건데 저런 내용을 하고도 왜 방기를 했을까? 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북한과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였어요. 물론 뭐 북한에서 뭐 소대가리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과연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런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간장, 기름 발라서 처리하라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참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떤 행동을 했죠? 저렇게 사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소각까지 됐는데 그 이후에는 마치 뭐 북으로 넘어갔고 관련되었고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 군이랄지 국정원에 있는 문건 같은 것도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갖고 이거 자체를 갖다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럼 반성을 해야지 이것이 행여 뭔 죄가 될까 봐 이걸 전부 다 은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저런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 저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소장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피상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저런 행위를 했을까? 왜 이렇게 북한에 민주당이랄지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약했을까? 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때 화해 무드,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이 갈까 봐서 결국 국민을 희생시키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이건 무죄가 아니고 평생을 짐을 짓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혹자들은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취재 기자로서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김유정 의원님 장관도 하셨고 청와대에서 계셨잖아요. 김유정 의원님도 청와대에 계셨지만 당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 해군이 해상에서 공해상에서나 아니면 우리 수역에서라도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이다 건들지 마라, 복귀해달라, 돌려달라 했으면 북한군이 저렇게 간장 발라서 죽이지 못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와대와 한 라인이 있잖아요. 없으면 통일부 외교부 라인이라도 한 라인이라도 가동해서 우리 국민 건들지 마라, 우리에게 인계하게 해달라 협조 요청만 했었어도 북한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진짜 희생이 됐습니다. 이 날짜가요. 2020년 9월 21일 실종이 되었고, 그때 정말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무슨 간장 발라서 완전히 처리해라 그렇게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까지도 다 우리가 감청을 했고, 그게 실시간으로 국가안보실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에 보고가 됐습니다. 간장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이제 기름을 네. 은어로 쓰는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거를 감청을 했다면 공해상에서라도 뭘 하든지 정말 한 라인을 가동하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이 보고를 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는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그 북한에서 진짜 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 내용을 감청을 하고 그 사람을 죽어가게 내버려 둬놓고선 전격적으로 휴전을 넘어서서 종전하자는 연설을 유엔에서 바로 그 다음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눈치 보느라고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이런 거 무시한 게 아닌가.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감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판 이런 거를 떠나서 현 정부와 전 정부 모두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김유정,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월북이라는 판단이 바뀌는 것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이 판결문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형사적으로 또 책임을 묻는 것과는 또 별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없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 당국이 왜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첩보가 있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극적인 당국의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판결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유족들이 이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서 더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는가. 이제 결과적으로 다 그 1심 이제 무죄가 난 상태고 일부는 또 항소도 안 하게 됐고 이런 결론입니다만은 향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부분 없잖아요. 네. 그때에 대비한 어떤 적극적인 그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은 매뉴얼로 좀 정해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자진 월북할 리 없는 사람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의 정황들이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로서 설사 100번 양보에 우리 국민이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주제의 사실 같습니다.